배우자의 기질을 이해하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갈등하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갈등을 경험하면서 우리 부부는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갈등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부부가 사실은 갈등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갈등 없는 부부는 없어요. 남들 보기에는 정말 인고 부부 같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안 싸울 거야. 저 부부는 정말 행복할 거야. 가끔 텔레비전 보면 그죠? 어떤 부부들 나오면, 야,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산다. 그렇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들도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는 갈등하고 싸운다고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있으니까 갈등도 하지. 나이 들어봐. 아예 무시하고 산다니까? 그래도 갈등한다는 것은 사랑이 남아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부부가 사소한 일에 갈등하는 이유가 뭐고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요즘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테스트 중에서 MBTI라는 거 있잖아요. 그 MBTI에 보면 이 MBTI는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라는 것인데요. C.G.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유형론을 근거로 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이 지표에 보면 사람들의 기질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크게는 8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있는데 그 8가지의 기준을 또 세분화해서 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기질이 나오거든요. 그 8가지의 중요한 기질은 이겁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은 말 그대로 바깥에 나가서 뛰어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럴 때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깥에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남편은 내향적인 사람이고 아내는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남편은 내향적이에요. 그러면 바깥에 나가기를 싫어하겠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렇게 일하고 주말에 좀 쉬려고 하면 남편들은 되게 안 나가려고 그래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좀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내는 외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은 어떻다고요? 바깥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거죠. 일주일 내내 집에 있었어요. 남편이 오래간만에 주말이니까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애들 데리고 놀이동산 갑시다. 우리 애들 데리고 바깥에 놀러 나갑시다. 외식하러 갑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남편에게 밖에 나가자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남편은 아니 내가 조금 일주일 내내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 좀 주말에 좀 쉬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아내는 뭐라 그래요? 나는 바깥에 나가고 싶은데 일주일 내내 집에서 애들 치닥거리하고 일주일 내내 집에만 있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있으니까 우리 이때라도 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주말에도 좀 나가야지. 그냥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만나면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죠. 어떤 차이예요? 기질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 그래서 부부가 처음에 연애할 때는 서로가 이렇게 기질이 다르고 한 것을 매력적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하고 다르면, 나하고 차이가 있으면 그건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연애할 때는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그게 나중에 결혼하면서 이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같이 그냥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둘이 그냥 같이 집에만 있으면 서로 그냥 에너지를 얻으니까 좋겠죠. 또 둘 다 내향적인 사람이 아니고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막 이렇게 여행 다니고 막 다니고 하는 이런 걸 서로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옛날에는 연애할 때는 매력적으로 보였던 부분이 결국은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나중에 힘들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쁘고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른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이미 결혼을 했어요. 이미 결혼을 했고 남편은 내향적이고 아내는 외향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한 주는 나가고 한 주는 집에 있고. 한 주는 나가고 한 주는 집에 있고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사실 보니까 우리가 기질이 다르다. 나는 남편이 내성적이고 내향적이고 아내는 외향적인데 사실 나는 집에 있으면 난 에너지가 생긴다. 근데 나가면 또 힘들다. 그러니 우리가 한 주는 집에 있고 한 주는 나가자. 뭐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또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이렇게 자꾸 나가자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한 부분, 자기가 잘 하지 못하는 부분, 열등한 부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경우에 나가는 것이 열등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씩 이제 훈련시켜 가는 거죠. 그래, 조금 한 1시간만 더 나가보자. 오늘은 2시간만 더 나가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로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그렇게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는요, 삶에 다가온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에 따른 기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현실적인 인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직관적인 인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현실적인 인식을 한다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직관적인 인식을 한다는 것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은 지금 성경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떤 현실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겠죠. 오늘 이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내는 직관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문제를 보면서 보는 시각이 다르죠. 그렇죠? 현실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과 이 현실적인 것은 떠나서 앞으로 되어질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앞으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현실을 보는 인식에 차이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사업 운영을 하면서도 남편은 늘 사업을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미래를 우리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가 갈등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식의 차이가 바로 이런 차이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서로가 대화를 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이것을 현실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거냐 아니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 사실은 두 가지를 다 고려해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일단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실 때 장래에 이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같이 고려하면서 문제를 바라보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고방식에 있어서 기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상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중점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논리적이거나 객관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인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마음의 소리에 기울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 두 번째 슬라이드를 올려놓고 얘기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소를 기울이고 또 느낌을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이성적 중심의 사고를 하고 아내가 감정적 중심의 사고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문 투자 상담사가 와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남편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투자 상담사가 말하는 모든 데이터, 모든 논리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때 이렇게 우리가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문제가 없다라고 투자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내는 뭐라냐? 그 이성이나 논리적인 접근보다는 그 투자를 소개하는 사람의 느낌이 좋지 않다. 상당히 감정적인 그런 접근이죠.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저 사람 우리가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남편과 아내 가운데 갈등이 생기겠죠. 남편은 데이터를 들어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저 사람 내가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남편이 아내가 또 다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쪽에는 어떤 이성적인 접근, 한쪽에는 어떤 감정적인 접근. 그러니까 서로가 또 다른 거예요. 기질의 차이가 바로 이런 다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생활 양식에 따른 기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생활 양식이 계획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강원도 여행을 갑니다. 2박 3일 여행을 가는데 계획적인 사람은 어떻게 여행을 합니까? 처음부터 돌아올 때까지 어디에서 쉬고 어디에 숙소를 잡고 어디를 방문하고 어느 맛집을 가고 계획적인 사람은 떠나면 돌아올 때까지 모든 스케줄을 다 만들죠. 그래서 어디 가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은 즉흥적인 사람이고 아내는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 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은 여행이라는 게 그냥 어디 가서든지 그냥 맛있는 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또 얼마를 달려갈지 모르는데 가다가 또 중간에 머물러서 또 괜찮으면 거기도 한번 가보면 될 거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숙박시설이나 이런 전체적인 그런 것만 계획해 놓고 나머지는 그냥 프리하게 한번 하자. 즉흥적으로. 그게 여행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계획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계획적인 사람은 완벽주의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행을 하더라도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출발하면 불안한 거예요. 어디 가서 밥을 먹고 거기서 어디까지는 몇 킬로고 그래서 대개 보면은 계획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여행 계획표를 보면 완전히 디테일합니다. 10분 단위로 막 이렇게 쪼개가지고 어디서 어디로 가고 거기서 어디까지는 또 몇 킬로고 시간은 얼마 걸리고 이런 정도까지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즉흥적인 사람은 어때요? 답답한 거죠. 너무 꽉 짜여 있으니까 이게 뭐냐? 여행이라는 게 쉬러 가는 건데, 그죠? 되게 즉흥적인 사람들의 얘기는 거예요. 야, 여행이라는 게 뭐야? 쉬러 가는 건데 이게 쉬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같은 여행이란 목표를 가지고도 역시 즉흥적인 사람과 계획적인 사람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생활 양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다. 우리가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즉흥적인 생활 양식을 갖고 있느냐 또는 계획적인 생활 양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를 잘 이해해주고 서로의 생각을 잘 받아들여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부부는 갈등이 생기면 이런 얘기를 해요. 67페이지입니다. 우리 부부는 성격의 차이가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격의 차이가 큰 게 아니고 부부가 가지고 있는 기질의 차이가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이와 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 그래서 배우자의 기질이 나와 다른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부부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것은 그럴 수가 있어? 나 같으면 안 그러겠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해봐. 그게 말이 되나? 그죠?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사람은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근데 대개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싸울 때 보면요, 갈등할 때 보면 내 이야기는 정답이고 배우자의 이야기는 틀렸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물어봐라. 그 사람도 다 나와 똑같은 얘기를 할 거다.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나 같으면 안 그러겠네. 나 같으면 안 그러겠네. 근데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내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죠? 정답은 그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아니거든. 기질이 다르거든. 그죠? 그래서 부부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을 것은 부부는 원래 다른 존재구나. 뭐가 달라요? 남자와 여자라는 게 다르잖아요. 여태 자라온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또 오늘 우리가 금방 배웠던 기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가 다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남편이 자신의 약한 기질인 부분과 또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내도 자신의 기질의 약점과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서로에게 맞추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시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다른 기질이 있는 것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기질의 약한 부분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맞추어서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야. 난 절대 내향적일 수밖에 없어. 나는 그러니까 계속 집안에만 있을 거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난 내향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내는 외향적인 사람이니까 아내에게 한번 나도 맞춰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또 아내는 외향적인 사람이지만 바깥에 나가서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남편이 내향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남편의 입장에서 나도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서 자기가 힘든 부분들도 서로가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노력 속에서 부부가 서로가 성숙되어지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이 나 중심이고 모든 것이 나의 이기적인 그런 입장만을 주장하다 보면 계속 평행선을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만날 수가 없죠. 여러분 기차 레일이 어때요? 기차 레일이 멀리서 보면 끝에 가면 만나는 것 같잖아요. 기차 레일이 끝에서 저 끝에를 보면 만나는 것 같아요. 꼭. 근데 가면 어때요? 가보면 안 만나죠. 또 저 끝에 보면 만나는 것 같아요. 가보면 또 안 만나요. 중요한 게 뭐예요? 기차 레일은 늘 평행을 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의 입장, 서로의 주장만을 말하다 보면 평행선을 달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갈등이 끊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기질이 서로 잘 맞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의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처음에 초창기에 그런 갈등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결혼 생활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부부들은 달인이 돼갑니다. 무슨 달인이 돼가느냐? 상대에 대한 달인이 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짜증내는구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구나. 그걸 서로가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렇게 안 하려고 서로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젠 점점 싸울 일이, 갈등할 일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이 오래돼 가면서 부부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머리에 벌써 흰머리도 좀 슬슬 나고 얼굴에 주름살도 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나를 만나서 일생 살면서 참 고생 많이 했다. 응? 얼굴에 이제 주름살도 생기고 옛날에 그렇게 팽팽하고 예뻤는데 이제 머리에 흰머리도 생기고 참 나를 만나서 고생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아내가 불쌍한 거예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을 보면 옛날엔 그렇게 막 박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랬던 사람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흰머리도 생기고 주름도 생기고 그래가면서 옛날에 그 박력도 없어지고. 남자는 또 어때요? 남자는 나이가 먹으면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옛날에 하지 않았던 그런 잔소리도 막 하고 남편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내들도 그 남편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가정에는 좀 더 화목한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고 옛날처럼 그렇게 갈등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내가 싫어서 나와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기질이 달라서 갈등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왜 싸우냐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참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존감을 막 깨트리고 아픔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상대가 서로가 싫어서 상대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상대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이 아마 이런 걸 좋아할 거야.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안 좋아하네? 그럼 거기서 또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주려고 애를 썼는데 내 수고를 알아보지 않고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떤 이벤트를, 어떤 것을 해주기 전에 먼저 정말 상대가 그런 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 좋다고, 나 좋은 대로 그냥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상대방이 그걸 싫어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상처받고 뭐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이걸 안 받아들여? 라고 말하면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남편과 아내가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남편은 어렸을 때 밥을 먹을 때 두부를 먹다가 체했어요. 근데 아내는 두부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맨날 요리만 하면 두부 요리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먹죠. 아내가 준비해 주니까. 근데 어때요? 속이 별로 안 좋죠. 옛날에 체했기 때문에 두부만 먹으면은 막 체할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있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다고 아내는 두부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두부를 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해결책은 지난주에도 해결책이 뭐라 그랬죠? 대화를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에 내가 이렇게 두부를 먹으면서 많이 좀 남기거나 그럼 내가 안 좋아하는 걸 알고 다음엔 두부를 준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내가 두부를 좋아하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 두부를 먹고 아주 심하게 체했었다. 그래서 내가 이 두부만 먹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두부 하는 건 좋긴 좋은데 너무 자주 하지는 말자. 왜? 내가 그걸 못 먹으니까. 당신이 두부 좋아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당신이 두부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나는 그 두부를 할 때 난 조금만 먹겠다. 많이 먹진 않겠다. 그래서 내가 먹지 않는 것이 당신의 요리가 잘못돼서 안 먹는 게 아니다. 당신이 맛없게 해서 안 먹는 게 아니다. 내가 그런 트라우마가, 두부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말을 안 하는 거가 큰 차이가 있죠. 말을 안 해주면 어때요? 아내는 남편이 내가 해주는 것에 관심이 없구나. 내가 반찬을 아무리 열심히 해줘도 안 먹는구나. 그 나중에 싸울 때 뭐예요? 당신은 내가 왜 반찬을 해주면 먹지도 않고 말이야. 그럼 남편은 뭐래요? 먹을 걸 해줘야지 뭐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결국은 문제는 뭐예요? 대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거 내가 말할 때 아내가 또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이거 두부 안 먹는다고 말하면 또 이거 괜히 속상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보다는 진지하게, 그죠? 그렇게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요리를 해주고 하는 것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두부 요리는 내 마음속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먹고 한번 크게 체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두부에 손이 안 간다.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남편이 내가 하는 모든 요리에 대해서 또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 두부에 대해서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저런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 이해는 어디서 온다고요? 대화에서 온다고요. 그래서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부부가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기질의 차이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을 부부의 기질을 그대로 이해해주고 서로 맞춰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나를 못살게 굴려고 나의 배우자가 일부러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부부 갈등의 해결에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떼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뭐예요? 부부의 삶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부부도 있을까요? 없든지 아니면 사랑이 없든지. 사랑이 있고 매일 대화하고 그러면 갈등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어요. 왜? 다르니까. 남편과 아내가 다르고 남자 여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람 환경이 다르고 그러니까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자꾸 부딪히게 돼 있어요. 자꾸 부딪히게.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죠. 그걸 힘들어하지 말자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서로 이해해주면서 부부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3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